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태민 경제TV입니다. 하태민 종목 분석 오늘은 307번째 시간으로요. 최근에 아는 사람 사이에는 서서히 알려지고 있는 팜젠사이라는 사람 종목. 그래서 지금 M&A 가능성을 좀 따져볼 만한 종목이라서 한번 주주운동 지금 전성시대 아닙니까? 자회사 엑세스바이오 한번 살펴보고요. 낮은 최대주 지분 그래서 거기다 최대주민 경영진이 도덕적 문제점도 있었어요. 딱 적대적 M&A하기 지금 좋은 종목인데 매매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하태민 검색하시면요. 제 카페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들어오시면 시황 데일리부터 장중 속보, 특히 종목 리포트 전부 다 제가 쓰는 겁니다. 다 참고해 주시면 큰 도움 되시겠습니다. 팜젠사의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제가 주주전성시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주전성시대 대표 종목이 SM이죠. SM이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올해 역사적인 일이 사실 벌어졌어요. SM 같은 경우가 올 3월 주총이죠. 올 3월 주총에서 이때죠. 3월 주총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감사가 처음으로 주주들이 주총 때 추천한 감사가 선임이 됐어요. 상장사주 처음입니다. 감사는 회사 내부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 벌어지고 있는 휴마시스가 벌어지고 있죠. 휴마시스도 이제는 이 5% 지분 신고까지 하면서 회사 내 현금은 한 3천억 있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방치를 하니까 주주들이 나서서 이제 회사가 요청한 임총에서 안건을 다 부결시키고 분쟁이 5% 분쟁이 붙으니까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이제는 주주들의 주권 시대가 전성 시대를 맞고 있다. 이제는 주주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 건데요. 그런 이제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팜젠사이언스는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다른 이런 종목들이 없나 이런 걸 찾는 분위기 아닙니까? 자, 팜젠사이언스 제가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팜젠사이언스 그 알짜 자회사 엑세스바이오가 있는 그 출범이 어떠냐 한다면요. 2019년 7월에 엑세스바이오라는 상장사를 인수합니다. 전 경영진들이 인수를 했는데 그때는 참 보잘것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적자를 허덕이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아무 보잘것 없었는데 그러다가 전 경영진이 2020년 6월에 회사를 매각을 합니다. 기존 주주 김수경 씨가 HD 투자조합이란 거는 개인들이 돈을 내서 만든 조합들입니다. 여기에다가 지분율도 얼마 안 돼 6.3%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2020년 6월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무슨 일이 또 발생했죠? 2020년 3월에는 코로나가 등장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이 엑세스바이오가요 2019년까지만 해도 적자를 허덕이던 한심스러운 불안한 회사였는데 2020년에는 대규모 흑자가 나더니 2021년에 세상에나 영업이익 2,600억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이 4,700억 이게 자가진단 키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회사는 미국 소재,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 기업입니다. 물론 대표는 한국 사람이 하고 있지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엄청 재미를 본 거죠. 이게 지금 돈이 얼마입니까? 이거만 해도 한 7천억대네요. 이런 알짜 자회사가 갑자기 돼버렸어요. 세상에. 그러니까는 참 미운 오리 새끼가 바로 백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 가치가 급속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를 보면요. 이제는 엑세스바이오가 참 보잘것없는 회사가 지난 1년 만에
네, 현금 자산 7, 8천억 있는 회사로 돼버렸다. 그런데 다시 보니까 지금 이 회사 지분율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지분율을 보면요. HG투자조합이 지금 6월 말 현재 5.6%밖에 투자조합이라는 게 뭡니까? 해산을 하면요. 각자 지분을 찢어 발겨버리면 이거보다 더 낮아지는 죠. 뭐 다 합친다 하더라도 7.9%. 오호. 굉장히 작네요. 그럼 지금 팜젠사이언스 시가총액이 얼마나 하죠? 어제 오늘 사실 많이 올랐는데요. 팜젠사이언스 시가총액이 1200억입니다. 1200억. 그럼 예를 들어서 누가 20% 하면 240억이네요. 예를 들어서 한 20%만 사도 충분히 뭐 경영권을 충분히 싸움을 해볼 만한 수준이 돼버린다. 네, 지금 대주주 지분은 네, 겨우 7.9%밖에 안 된다 하는 건데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대주주 지분은 낮고 현금성 자산을 7, 8천억을 보유한 자회사니 그러니까 결국 팜젠사이언스를 먹어버리면요. 현금 자산이 7, 8천억 있는 자회사가 줄줄이 사탕처럼 따라오니까 이거 웬일입니까? 그죠? 그런데다가 이 회사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격할 명분이 있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요. 자, 이 회사가 그래서 그런지 이제 기존의 투자조합 등에서 욕심을 냅니다. 뭐냐면 이 BW라는 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환 CB라는 거 전환 사채는 여러분 아시죠?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뭐냐? BW라는 게 본드와 워런트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본드란 그 말로 채권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억을 인수했다 하면 네, 그 200억을 내놔라 해서 200억은 원금은 챙기고 그 다음에 이 권리가 살아 있습니다. 전환가 행사가에 나는 이 주가를 봐가면서 예를 들어 지금 14,000원 예를 들어서 2만 원이 됐다. 주가가. 그러면 회사에다가 야 내가 돈 줄 거니까 주당 14,900원에 주식을 줘. 이럴 권리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주가 연계 채권이고요. 주주 입장에서는 가장 나쁜 조건이죠. 전환사채보다는 BW가 더 좋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이 보통 보면 이 행사가나 전환가를 주가가 하락하면 소위 리픽싱을 합니다. 조정 한도가 있는데 보통은 상장사는 70%입니다. 좀 자신 있는 상장사는 85% 정도. 즉 발행가, 행사가나 전환가, 최초 행사가의 전환가 대비 70% 이하는 더 안 내려가. 80% 이하는 더 내릴 수 없어. 이런 게 처음에 발행하는데 이 회사는 32회는 40% 조정 한도를 행사가의 40%까지 그럼 5,960원까지 할 수 있고요. 특히 33회 전환사채는 액면가까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주주들의 를 굉장히 침해하는 즉 이런 보통 액면가까지 발행하는 회사는 정말 주가 싼 주식 있지 않습니까? 11,000원짜리 이런 회사들 액면가 500원인데 1,000원짜리 이런 회사들은 돈이 안 모일 거니까 회사가 이러니까 액면가까지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이런 조건이라도 있으니까 좀 들어와라 그런 회사들이나 하는 거지 이런 멀쩡한 회사가 액면가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도덕적 그런데다가 콜옵션은 뭐냐 회사나 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이 권리를 갖는 건 180억어치 200억 발행했는데요. 180억은 사실상 회사나 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이 권리를 이걸 그 투자자한테서 보통 금융회사죠. 여기는 홍콩 회사인데 홍콩에 이 린덴 이런 데는 굉장히 홍콩 회사인데요. 좀 고리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여기다가 야 90% 180억어치는 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요. 주가가 올라가면 내가 주가 떨어지면 쭉 조정가 내렸다가 주가 올라가면 내 콜옵션 행사에 그 차익을 내가 먹겠다.
이런 아주 나쁜 주주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이례적인 내용의 이 아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상장사는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상장사는요. 콜옵션을 정말 많이 한다 하면 한 50%까지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보통 요즘은 30에서 40% 정도 콜옵션을 갖는데 이렇게 90%까지 갖는다. 이거는 정말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따지기 시작하면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주주 운동을 해서. 자, 그래 약점까지 있네요. 약점. 네, 그렇다. 그래서 요거는 참 적재적 M&A를 시도를 하더라도 명분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매 대응인데요. 자, 팜젠사이언스인데 그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004720이군요. 갑자기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갑자기 한 980만 주 거래가 됐어요. 980만 주. 자, 이 회사 발행 주식수가 몇 주죠? 발행 주식수가 1580만 주입니다. 1583만 주. 1583만 주인데 이날 980만 주가 거래됐어요. 그래 이론적으로는요, 특정 어떤 세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20%를 지분을 취득한다 그러면 316만 주만 사면 되잖아요. 어떤 특정 세력이 아니면 특정 펀드가 이 사실을 알고 한 300만 주 사가지고 시비를 걸 수도 있고 그날 샀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SM 할 때 엘리엇 펀드가 지금까지 계속 SM에다가 투명한 경영을 요구하면서 지금 하고 있듯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는 이게 사실 적대적 M&A인지 아니면 어느 세력들이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이걸 바람잡아서 그냥 단기 차익을 먹고 나갈 건지 우리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내부자 아니면 전혀 알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알 수는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결론은 뭐냐? 이런 종목들은요. 좋아. 내가 할 때 예를 들면 좋아. 내가 7,300원 무너지면 나는 손절매 할 거야. 그리고 이번에 이 흐름이 적대적 M&A로 당연히 간다면 주가 치솟겠죠. 그래 나는 7,300원 무너지면 나는 그냥 손절매 할게. 대신에 이 움직임,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적대적 M&A 되면은 난 대박 날 수 있어. 이런 식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느냐 하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일일이 알 수는 없으나 근데 분명한 것은 요거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왜? 자회사가 액세스 바이오라는 알찬 현금이 7, 8천억 있는 회사가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있고 알찬 자회사가 있고 대조제 지분율이 낮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CB나 BW가 아주 문제가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펀드가 이런 주주운동하는 펀드가 매수를 해서 얼마든지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일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딱 내가 정하는 아니면 나는 7,300원 아니면 나는 7,000원 정해놓고 이 가격 무너지면 나는 손절매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편성 한번 해보는 전략 그런 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외 제 카페에 보면은 팜젠사이언스 외에도 제가 일일이 쓰는 여러 리포트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